LNG 지금 추진선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가 25% 정도 절감이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절감되는 건 아니죠. 이에 비해서 이제 메탄올선 같은 경우는 95%까지 절감이 되니까 향후에는 아마 메탄올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글로벌 이제 대형 이제 해운사들이 최근 들어 이제 메탄올 관련된 선에 발주를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민수의 경제토크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조선주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선주는 사실 실적되고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네. 최근에 조금 관심이 이제 좀 떨어지는 주가 밀린 것도 없는데요. 근데 네. 오늘은 그중에서 친환경 선박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는데요. 네. 네.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네. 네, 뭐 조선주 일단 실적부터 먼저 네. 말씀을 드릴까요? 뭐 2분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뭐 조선 3사 같은 경우에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전년보다 매출은 30% 증가한 뭐 5조 4천억을 기록을 했고요. 네. 영업이익도 한 712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작년 이후에 지금 4분기 연속 지금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매출이 36% 증가한 1조 9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589억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삼성중공업도 올해 뭐 1분기, 2분기 연속 지금 2개 분기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65% 증가한 1조 9천억을 기록을 했는데 네. 영업 적자는 168억을 기록하면서 아직까지는 적자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오션은 이제 하나그룹으로 이제 완전히 넘어가면서 주가가 네.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뭐 일단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적자 규모가 계속 좀 계속 큰 폭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같은 추세다라고 하게 되면 3분기에는 흑자 전환할 거다라고 이제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7월달 수출이 조금 뭐 데이터상으로는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출 금액은 17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감소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작년 7월달에 대형 이제 플랜트 수출이 있었습니다. 네. 10억 달러 정도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엮기저가 있어갖고 이제 성장률이 좀 감소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거를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은 여전히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올해 수주도 계속 좋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조선 3사의 이제 수주 현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HD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올해 116척을 수주를 했고요. 금액으로는 152억 6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목표치의 97%를 달성을 했습니다. 벌써. 네. 예. 뭐 다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25척, 그다음에 수주 금액은 63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연간 목표에 이제 66%를 달성을 했으니까 상당 부분이 많이 달성이 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한 10척, 그다음에 수주 금액으로는 한 17억 달러 정도 이제 수주를 했는데 연간 목표 대비로는 한 25%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 변경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영업 활동이 그동안 좀 유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7월 말서부터 지금 뭐 이제 새롭게 이제 수주가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올해 아마 수주 목표는 뭐 충분히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에는 이제 LNG 선에 대한 이제 각국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발주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타르 관련된 이제 LNG 선, LNG 운반선의 네. 2차 입찰이 이제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40척 정도 예상되고 있으니까 뭐 그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각 그 회사 조선사들의 실적도 하반기 이후에도 뭐 계속 꾸준하게 좋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는 실적 좋아지고 수주 좋다. 수주도 수주의 질 자체가 좋다는 거잖아요. 네, 요즘에 그렇죠. 이제 네. 성과가 오르고 그런 거고요. 오늘은 이제 그거는 알고 있는 거. 오늘은 이제 친환경 선박을 얘기하시는데 네, 조금 전에 말한 LNG는 LNG를 운반하는 그죠? 네, 그렇죠. 탱커를 얘기하는 거고 친환경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이 배의 동력과 관련된 네, 그렇죠? 맞습니다. 환경 이제 네. 나쁜 요소를 제거하는 네, 그러니까 거예요. 뭐 탄소 배출을 줄이자라는 그렇죠. 거죠. 뭐 옛날 크게 IMO 얘기하면. 2020 뭐 그런 네, 거잖아요. 그렇죠. 관련해서 그런 포인트가 뭐예요? 주목할 때. 네, 뭐 지금 뭐 해운 뭐 방금 말씀했듯이 이제 해운회가 그 선박들이 네. 크기 때문에 한번 움직일 때마다 이제 많은 이제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대부분에서 이제 선박들이 벙커 CU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소 배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운 업계가 이제
탄소에서 이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온실 배출량의 2.7%를 차지할 만큼 예. 상당히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 줄이자. 옛날에 바다에서 보면 이렇게 큰 뭐 화물선 같은 네. 거 보면은 검은, 하면서 네, 검은 검은 연기를 게 쫙 쫙 내리하잖아요. 나가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뭐 이제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라고 네.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선박도 예외냐? 네. 그래서 선박도 줄이자라고 얘기가 나온 게 IMO 2020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IMO 2020이다라고 하게 되면 선박 연료유의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벙커CO의 이제 황산화 함유율을 0.5% 미만으로 강제하는 조항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3.5%였거든요. 그거보다 이제 상당히 강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를 통해서 뭐 안 되니까 뭐 벙커 탈황에 이제 벙커CO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탈황을 이제 제거하는 이제 스크러버라는 부품을 달거나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제한적이겠죠, 그렇죠. 네,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스크러버를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선박의 수명도 이제 단축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도 같이 좀 우리 있습니다. 그 차량들도 옛날에 디젤 차 보면 매연 네. 저감 장치 네, 이런 그렇죠. 거 막 달고 그랬거든요. 네, 예. 정부에서 이렇게 뭐 그러니까 지원해줘서 네. 서울시에서 뭐 해주기로 하고 맞아. 언제까지 강제로 네, 하기 예. 약간 그렇죠. 그런 류인데 그죠. 네, 예, 그렇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된다라고만 얘기했지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지금 계속 좀 제기가 됐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IMO가 이제 또 새로운 2050이라는 새로운 이제 또 캠페인을 시작을 했다라고 2020을 내놨는데 이것들이 말을 잘 안 먹네. 네, 2050을 내놓. 아직 네. 기간은 좀 있어 보이는데. 네. 예. 뭐 2050년도까지니까 예, 좀 예. 기간은 좀 많이 남아 있죠. 네. 이때 목표는 넷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 그럼 기존에 이제 벙커CO를 쓰는 건 아예 없애라라고 그렇겠네요.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2050년도까지 원래는 이제 기존의 이제 배출량은 50% 그러니까 2020에서는 2050년도까지 기존 탄소 배출량을 50%만 절감을 하자였는데 이걸 100%로 바꿨고요. 그리고 뭐 또 세부적으로 보면 2030년도까지는 20% 감축, 그다음에 2040년도까지는 70% 감축, 그다음에 2050년도에는 100% 감축을 이제 네. 목표로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2027년 5월부터는 만약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온실 배출, 탄소 배출 부담금을 징수하겠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거 관련돼서는 아마 추가적으로 선박 크기, 그다음에 종류에 따라서 아마 정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거는 아마 추후에 세부적인 항목은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이건 이제 글로벌리 기준이 바뀌는 네, 거니까요. 예, 그렇죠. 단순히 그냥 뭐 발주가 경기가 좋아서 발주가 네. 늘어나는 것보다 또 구조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죠? 교체를 해야 되는 이렇게 거니까요. 교체가 되니까 네. 그러면 벙커CO가 아니면 뭐 뭘로 가야 돼요? 가스로 가야 되는 거 2차 전지 충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친환경의 방향들이 네. 업계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네, 지금 뭐 현재 그 제일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LNG나 LPG 추진선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기존에 이제 LNG를 이제 운반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운반하고 있는 그 조금 빼서. 기술을 활용을 해서 네. LNG를 이제 배에 담아서 이제 엔진을 돌리자. 예. 그게 이제 보통 보통 운반선이랑 다른 겁니다. 네, 운반선 그러니까 아까 추진선인 LNG를 그 탱크에 담는 거고, 네, 담아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요. 연료 자체도 이제 LNG나 네. LPG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뭐 그거 관련돼서는 국내 회사들이 상당한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DF 엔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LNG와 그다음에 디젤을 같이 혼합해서, 그러니까 근해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LNG를 이제 활용을 해서 뭐 이제 오염을 이제 줄이고 네. 그다음에 원해로 나갔을 때 예. 그때는 뭐 주변에 걸릴 게 없으니까 네. 그냥 디젤을 쓰자. 네. 네, 그런 형태의 이제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이브리드네. 네, 그렇죠. 예. 그런 이제 하이브리드가 이제 대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메탄올 관련된 이제 추진선입니다. 그러게요. 메탄올 뭐 암모니아 이런 얘기 많이 나오네요. 네, 그렇죠. 메탄올. 네, 메탄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환경 오염이 상당 부분 이제 더 절감이 되는 게 이제 메탄올 이제 선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LNG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쩌면 저온의 이제 고압의 압축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탱크도 이제 별도로 필요하고요. 네. 물론 이제 메탄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압축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비용이 절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LNG가 이런 이제 메탄올에 대한 관심사가 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황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뭐 100% 없앤다. 그리고 이제 질소 산화물 같은 경우도 85% 이상 감축. 그다음에 온실가스 같은 경우도 50% 이상 감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니네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탄소 저감 효과가 95%. 기존보다 이제 LNG선보다 월등히 좋은 그런 이제 탄소 배출을 양을 이제 줄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LNG 지금 추진선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가 한 25% 정도 절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절감되는 건 아니죠. 이에 비해서 이제 메탄올선 같은 경우는 이제 95%까지 절감이 되니까 네. 향후에는 아마 메탄올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이제 대형 이제 해운사들이 최근 들어 이제 메탄올 관련된 선에 그런 이제 발주를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대표적으로 이제 머스크라는 이제 세계 1등이 이제 해운 회사인데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 아니고요. 네, 일론 머스크는 아니고요. 그 해운 그 선단이 네, 있죠. 예, 그렇죠. 예, 뭐 세계 최대 네. 이제 선단이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이제 2021년부터 이제 그 메탄올 관련된 선박을 이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호 선박이 현대 미포조선을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네. 아마 9월 달 중에 코펜하겐에서 명명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배가 그러니까 미포조선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이제 덴마크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메탄올선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최근에 이제 대만의 이제 에버그린사라는 회사에서도 그렇죠. 유명하죠. 네, 그렇죠. 뭐 거기서도 이제 16척의 메탄올로 이제 추진되는 컨테이너선을 이제 발주를 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중공업에서 그거를 이제 수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HMN 같은 경우도 올 초에 메탄올선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향후에 메탄올선의 이제 그 시장 범위가 좀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메탄올선 다음에 그럼 과연 또 새로운 또 이제 친환경선에 대한 이제 니즈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암모니아 추진선. 이게 그 과학적 지식이 이제 문과생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메탄올도 메탄올, 에탄올에는 굉장히 좀 이 네. 뭔가 화학적으로 부담 있는 걸로 얘기하는데 그렇죠. 네. 메탄올이라는 게 연료로서 상당히 효율이 있고 네. 일단 환경적으로 좋다는 네,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암모니아, 암모니아는요. 네.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수소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 수소 이제를 사용하기에는 그 너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LNG보다 더 관리가 어려운 게 이제 수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수소를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하다가 암모니아를 생각해낸 겁니다. 뭐 암모니아 조금 어렵게 해서 화학식으로 가면 NH3라는 이제 화학식을 갖고 있습니다. NH3. 네, 그러니까 N은 이제 질소고요. 네. 뒤에 있는 H3는 이제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분해를 하면 질소와 수소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이 질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비료를 사용하는데 그렇죠.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수소는 이렇게 이제 수소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도 이제 액체 상태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반할 때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제 뭐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그 선사들에서 그러니까 이 조선사에서도 이렇게 암모니아 추진선 관련돼서 지금 연구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대표적인 이제 세계적인 이제 성급회사죠. 로이드 선급회사와 이런 암모니아 추진선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요. 2025년과 2026년도에 각각 한 대씩 암모니아 추진선을 인도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9월에 암모니아 추진선의 이제 핵심 기술 관련돼서 개념 설계를 인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설계를 인증 취득했다라는 거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사우디의 이제 아람코와 수소, 암모니아 관련된 이제 협력 MOU를 같이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암모니아가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현재 뭐 기본 설계는 어느 정도 획득을 했고요. 2025년부터는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암모니아성 관련돼서는 다른 지역 국가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개발하는 단계고 국내에서만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실증 단계까지는 갔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기술 수준이 다른 회사보다 다른 데보다는 조금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역시 우리 깨알 같은 정보를 잘 정리해 주시는 임순재 대표님. 저도 이제 이 조선 얘기 뭐 메탄올 암모니아 들었는데요. 네. 사실 개념이 잘 안 왔는데요. 오늘 정리가 쫙 됐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렇게 친환경에 대한 수요로 친환경 추진선으로 이렇게 친환경 연료 추진선을 하게 되면 전체 조선업계도 네. 뭐 교체 수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수주가 늘어나고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뭐 대표적으로 지금 LNG 추진선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면 네. LNG 운반선이죠. 네. 네, 운반선을 들면 2030년도까지 보통 이제 LNG 운반선이 이제 참고적으로 선령을 한 25년 정도로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30년도까지 25년 이상이 된 노후 선박이 118척이 됩니다. 그러니까 118척은 일단 바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뭐 118척에 대해서는 이제 발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2027년도까지 연평균 13척 정도의 LNG 선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운반선에 대해서 발주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설령 20년 이상 된 노후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2026년도까지는 126척 정도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2027년, 28년도에는 추가적으로 63척이 이제 발생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박들은 다 교체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교체 수요는 계속 지금 뭐 이 선박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뭐 옛날에 뭐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던 네. 우리나라에서 그때 한참 붐이 있을 때 만들었었던 선박들도 이제 2030년 이후서부터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친환경대 선박에 대한 계속 발주는 아마도 지금보다 더 많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조선 업체들의 이제 이런 수주 경쟁이 뭐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향후 뭐 10년 정도까지도 계속 선박 수주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슈퍼 사이클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네. 전체적으로 조선주에 관한 이제 그 사이클도 그렇고 오늘은 친환경 쪽으로 얘기하셨는데 그럼 친환경 선박 시장이 좀 더 커지고 그랬을 때 관심주를 뭘 봐야 될지 보는데 일단은 뭐 조선도 좋겠지만 네. 제 생각에 그러면 이제 조선 업체보다는 그걸 뭐 엔진 만드는 네. 이런 업체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그렇죠. 드는데. 네, 엔진 관련된 업체를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HSD 엔진 네.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현재도 뭐 저속 엔진으로는 세계 점유율 2위입니다. 뭐 1위는 이제 현대중공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 거래처가 이제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주 거래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중 원료, 그러니까 LNG선 이중 원료는 지금 이제 만들고 있고요. 이 외에 이제 메탄올용 이제 이중 연료 엔진도 지금 관련돼서 시설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설 투자가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메탄올 이중 연료 이제 엔진도 같이 이제 뭐 생산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일단 삼성중공업에서 메탄올 관련된 선박을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 관련된 엔진은 아마 HSD 엔진 쪽으로 발주가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향후에 이제 LNG 선박이나 이제 이렇게 메탄올 선박에 같이 이제 친환경 선박의 수주가 증가할수록 이제 발주도 같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하나그룹이 인수되면서 하나오션과의 이제 시너지도 같이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쪽도 이제 하나로 넘어간 건가요? 네, 예, 그렇죠. 아, 네. 그렇구나. 기사 봤던 것 네, 같아요. 예, 아주 그렇습니다. M&A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STX 중공업입니다. 네.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대표적인 중소형 선박용 엔진을 이제 제작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네. 기사 났었죠. 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한국조선해양 특히 이제 계열사의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NG나 뭐 메탄올, 암모니아 이제 여러 이제 엔진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런 친환경 관련된 분야가 상대적으로 좀 기술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 이렇게 이제 한국조선해양으로 합병이 되면 그러니까 네. 인수가 되면서 현대중공업과의 협력이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소형 엔진도 친환경 엔진으로 아마 교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한국조선해양 입장에서 보면 소형에서 초대형까지 선박 엔진에 대한 라인업이 완성이 되면서 이런 이제 시너지가 그룹 내에서 같이 좀 크게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친환경 중소형 선박 엔진, 그러니까 선박들이 계속 확대가 될수록 관련된 엔진에 대한 수주도 같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기는 주로 이제 캐파가 조금 중소형 쪽에 있는 모양이죠. 네,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HSD 엔진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렇지 많이 올랐네, 그죠? 네, 예, 그렇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친환경 이런 걸 다 반영을 해서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반영을 했었고요. 네. STX 중공업은 이제 현대 한국조선해양으로 넘어가 여기도 보면 쭉 올라서 사실 네. 알고 있던 사람은 이제 알고 있었던 네, 예, 거고요. 그렇죠. STX 중공업은 이제 또 앞에 HD로 이름을 바꾸겠네요, 조만간. 네, 그렇죠? 그렇죠. 바뀌겠죠. HD 중공업이든 HD 엔진이든 뭘 좀 바뀌겠네. 네. 그리고요, 또 볼만한 네, 그다음에 볼만한 거는 이제 그 엔진용 이제 실린더를 만들고 있는 이제 네. 케이프라는 회사입니다. 예. 케이프 하면 케이프 투자증권의 이제 대주주다라고 그러니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네. 그 외에 이제 원래는 이제 조선 기자재 전문 업체입니다. 선박용 실린더 라이너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린더 라이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엔진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펌프질을 한다라고 하죠. 보통 네네. 이제 내연기관들이 그렇죠. 내연기관들은 이제 네네. 그러니까 연료를 넣고 폭발시키면서 그걸 그렇죠. 이제 실린더를 움직이면서 하죠. 예.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실린더 라이너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보통 이제 엔진 같은 경우는 선박 수명하고 비슷해서 보통 20년에서 25년 정도의 내구성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린더 같은 경우는 소모성 부품입니다. 그래서 5년에서 7년 정도가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자동차도 보링 한다 그랬잖아요. 네, 요즘은 그렇죠. 안 해주죠. 네, 요즘은 안 하죠. 예. 네, 그럼 이제 예. 보링을 이제 해줘야 선박 예. 엔진 같은 해줘야 되는 예,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박 엔진이 이제 많이 판매가 될수록 이런 소모성 부품에 대한 그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이제 엔진 한 개에 이제 실린더 라이너가 보통 5개에서 14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실적이 이제 선박이 판매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도 같이 증가하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옛날에 4기통, 5기통, 8기통 그게 네. 그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동차 내연기관 대표는 걸 조선에서 또 써먹네. 네. 네. 그러면 기업 얘기는 이 정도만 하면 네. 될까요? 네. 그러게요. 조선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많고 사실 좋게 보는데 뭔가 이슈가 친환경 선박 쪽으로 얘기해 주셔서 이해가 됐고요. 관련된 엔진 업체라든지 기자재 업체들도 네. 조금 더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